오늘 뉴스룸도 JTBC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수사 지휘나 다름없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속도를 질타하고 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겼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에 이어 오늘은 후속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V0라는 말을 김 씨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저 소식 박병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왜 늦어졌냐 질타한 건 지난해 5월 15일.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질타하듯 박 전 장관에게 김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나 이유가 뭐냐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날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체근하듯 언급했는데 동시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까지 말한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을 보내고 검찰은 2달 후 김 전 대법원장의 소환 통보를 했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두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에서 수사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도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란 제목의 글을 보냈습니다. 당시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씨를 겨냥한 명품백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때입니다. 이 글엔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한 것인지 중앙지검과 대검 간부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적 지시다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 속엔 필요함, 확인 필요, 보완요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김건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김건희가 V0가 맞았어. 그렇지, 너무 맞죠. 이제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막 해요. 예. 아니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왜 안 돼? 해. 하면 또 해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왜 안 해? 하면 또 2달 뒤에 막 소환을 통보하고 막 이래.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한 일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도 전혀 아무렇지 않으시죠? 네, 예. 그게 뭐 일상적인 일? 김건희 대통령의 그랬나 보다. 시대였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최근에 나왔던 관련 보도랑 종합해가지고 연결지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술 먹기 바빴기 때문에 실제 일은 김건희가 다 했다. 혹은 김건희가 적어도 국정 운영의 절반 정도는 뭐 할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김건희, 윤석열 정치 공동체, 공동 운영 체제였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갔다 왔다가 한번 이 비행기에서 쫙 내려와요. 네. 내려오고 이제 갑자기 윤석열이랑 쭉 윤석열이 국무위원들하고 알지, 막 알지. 저 귀국했다고 악수하고 나서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김건희한테 아 잘했고 고생했고 이따 보자고 이러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네. 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상징적 장면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어떤 국가 운영을 둘이 같이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V0 그리고 뭐 여러 보도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권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왜 V0겠습니까? 윤석열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제 온리 김건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예, V0의 뜻은 V1보다 당연히 높은 거지만 이 제로가 O일 수도 있습니다. VIP 온리. 언니. 온리의 저는 이게 윤석열의 재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의 압력이 행사됐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일 때는 사실상 뭐가 안 먹혔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 사건 있었잖아요. 총선 때 뭐 5개 문자 씹혔다. 일십.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 이후에 들어온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인사에 관해서 김건희가 뭔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혹은 연락 뭐 문자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이 저는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연락해가지고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시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에 저는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평가할 건 예.
이게 검찰과의 다이렉트 연락이나 이제 뭐 아마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여기하고도 이제 저는 연락을 했을 거라 보고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여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그 김건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법무장관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고 실제로 검찰은 이 사설 경호부대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사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라든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는 본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사해 말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없거든요. 이런 없죠.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는 뭐 100% 확실하고요. 박성재는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걸 김건희하고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걸까라는 심리적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관계에 따라 압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관예우 막 하려고 막 변호사들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 비싼 돈 줘서 사냐 하면은 자기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있는 건지만 알아도 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 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 변호사 살려면 정보료만 수천만 원 수억 대가 되는 그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장관하고 이렇게 둘이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일인 거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런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참담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박성재랑 김건희만의 이 둘의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문자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보완요 라든지 확인 필요 이런 건 사실 보좌관들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 내지는 검찰에서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거잖아요. 공식적인 어떤 보고 라인에서 쓰는 단어라서. 저는 앵커님이 너무 김건희 씨를 아하. 이렇게 좀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박성재가 했던 말인데 이거. 이거. 네네 뭐 법무부 장관을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제해야 될 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의 이 제목에 글을 보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지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받은 글, 정보지 관련된 거를 박성재 쪽에다가 보내면서 보안을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와 그 텔레그램 내지는 그 카톡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보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써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보완이 아니라 보안. 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지적을 해줘요. 그때 이후로는 아마 이제 이 보안이라는 단어가 학습이 된 모양이고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보안이라고 붙인 거 보니까 김건희 쪽에서 보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외피적인 부분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은 중앙지검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냐.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였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을 이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라시가 돌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시중에 이런 그 문건이 돌고 있다. 당신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뭐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사안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거고 김창진 1차장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 보고 사실인지 확인 필요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 구성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김건희에게 귀띔해 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복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한테 보냈고. 그러니까 복붙을 하더라도 김건희도 검사의 아내로서 오랜 기간 검찰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그 인적 구성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내용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찌라시를 보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보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검토해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보내주면서 보안요라고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럴 근데,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누군가가 써서 김건희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 같고. 막 법률 비서관 막 이런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띄어쓰기라든가 이거 특히 오른쪽에 그 한 거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이거 김건희였으면 다 붙였었을 다 겁니다. 붙였었어. 그리고 중간에 마침표도 찍어 원래. 네, 점점점 막 찍고 이제 최재형 목사와 했었을 때 그렇게 말도 안 점 되는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그대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한 건데 김건희가 이걸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거나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받는 법무부 장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인, 이해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시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박성재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보고해야죠.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문자와 그리고 그 전에 뭐 연락과의 관계를 보면은 박성재가 이것은 확인해서 굉장히 알려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은 더 다른 이제 증거와 이런 것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시에 가까운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거 지금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예. 이런 얘기를 보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결과가 이미 예. 나온 건 있어. 수사 전담부를 꾸리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꾸렸는데 그거 다 교체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그게 그러면은, 예. 5월 2일 날이 법무장 아니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 수사팀을 빨리 꾸려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했고 5월 9일 날 인사가 나잖아요. 예. 5월 9일 날 바로. 예.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법불 악의,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멋있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사가 났었을 때 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15초 침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인사가 대통령실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상 최약체의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김건희의 힘이 작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 법불 악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보라고 들으라고 한 거. 법은 얼마나 화가 권력에 났을까 아부하지 뒤에서.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당시의 어떤 행동들은 좀 오히려 재평가받아야 될 수준은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수준까지 7초 저는 침묵 생각을 이런 해요. 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뒤로 검찰이 쭉 망가져가는 모습 우리가 다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하나가 있고 그 당시 김주현 인사통이라고 하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왜 저 자리에 왔을까? 법사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예. 근데 엿새 만에 그 김건희 수사지휘부가 전격 다 교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던 김건희와 박성재와의 대화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교감 속에서 지휘부가 다 교체되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간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뭐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좋은 말씀을 드릴 건 뭐 전혀 없고 예.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이원석 전 총장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어찌 보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신이 실제 하고픈 바를 이루고 싶었다라면은 적어도 과거 윤석열의 결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 살펴보면은 인사가 났을 때도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뭐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떠들어댔었고, 그러게 결국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존심은 있는데 하고 어떤 일을 수사에 옮길 용기는 없었던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심우정이나 이원석이나 이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통속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아쉽죠. 그때 뭔가 좀 제대로 바로잡을 만한 검찰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그 권력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정치 검찰들의 말로일 뿐이라고 저는 꼭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김건희는 한때 영부인 신분이었고, 근데 본인이 이걸 이제 쥐락펴락하는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연락처를 알고 수사 개입까지 하고, 박성재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어떤 궁금증이냐 하면요. 이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한 거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직전 그렇죠. 법무부 장관. 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완전 특수부 라인으로 윤석열과 한 라인이었던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까지 그냥 아주 중간에 뭐 건너뛰고 됐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회에서요,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한동훈 영상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카톡 수사 개입 의혹 지적당한 바 있죠? 어떤 말씀이세요?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 담당자들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유했다. 이 시기에 또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이치인데 이 무렵에 3개월간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그 카톡에 대해서 윤 총장 재직 중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돼서 윤 총장 배우자 등에 통해서 윤 총장과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손준성 당시 정책기획관하고 권순정 대변인하고의 카톡도 대검의 핵심 간부들하고 제가 가까운 사이니까 카톡방을 운용할 수 있죠. 뭐 저도 평소에 여러 가지 카톡방을 만들었다가 깨고 하는 건데요.
자, 그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 때 하신 한 발언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김건희랑도 카톡으로만 332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본인의 완전 키즈 아닙니까? 윤석열 키즈. 맞아요. 였던 한동훈이랑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동훈을 사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노상원에게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은 윤석열이 지금 많이 표현을 했다고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좀 얼개가 저는 맞춰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332회 카톡을 할 때 분명히 김건희는 본인의 바람을 전달을 했을 거고 한동훈은 그거에 순순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 봐라 내가 키워줬는데 너가 등을 돌려 해서 이제 그런 악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계엄 때 한동훈을 제거해라라는 쪽으로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네,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과는 뭐 1000몇 번, 네. 이 김건희랑은 339번, 윤석열과는 2330번. 2300번. 예. 이게 그 시점에 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징계를 당합니다. 뭐 항명하고 그랬다고. 예. 추미애 그 네,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 때. 네. 그때 부적절하게 거기 관여할 수 없는데 연락을 주고받고 김건희랑은 3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왜냐면 징계 의결서인가 하여튼 관련한 예.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확인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자를 그 짧은 시간에 300번 이상 지금 변명하는 거 보세요. 자기 상관이 검찰총장이 연락이 안 되면 김건희한테 부인한테 한다는 게 거죠. 말이 됩니까? 부인이랑 왜 그럼 자기가 먼저 연락이 안 됐던 그 300번 중에 다 300번이 자기가 먼저 했나요? 연락 안 돼서 먼저 지시가 온 건 없을까요? 그런 추론이 분명히 가능하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됐어. 예. 본인만 딱 떼놓지 말고 그럼 앞뒤를 보자고요. 본인은 원래 300번 이상 김건희랑 이 문자를 주고받는 예. 사이였고 그 뒤에 후임자 박성재한테는 김건희가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본인은 박성재보다 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씨가 임명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포함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니 나이도 어리고 중간에 뭐 하나 건너뛰고 그러고 갔다고 그러던데요. 그 인사도 그리고- 많이 그리고- 건너뛰고. 예.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자기가 정말 최대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황태자죠. 정부. 예, 꽃길만 깔아줬죠. 꽃길을 깔아준 꽃길을 걸었고 그 꿀을 빨아먹은 자예요. 그걸 지금 와서 지우고 딱 본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에 대해선 함구하고 문자 뭘로 주고받았는지 지금이라도 당당하다면 밝히세요. 그러니까. 박성재 것만 밝히지 말고 본인도 법무부 장관일 때 김건희 씨랑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일십했다는 자기가 내놓고 싶은 그 문자만 드러내지 마시고 일십하기 전에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제는 한동훈 씨가 답변할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한동훈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하는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치를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이거 갖고 본인이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랬고 나는 절연을 하겠다. 이 세력과는 뭐 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있었고 공익적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제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탠스를 잡는다고 하면 오히려 내란 세력과 인연을 끊으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키워갈 법도 쉽지 한데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는 네, 상황이고 왜냐면 너무너무 결탁했던 예. 걸로 보이는 부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럼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 받았을까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오더 내리고 저런 오더 내리고 했을 정도면 도대체 그 가까웠던 그 한동훈에게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집권 아주 초반기에 더 네. 승승장구하고 그 기세가 그렇죠. 시퍼럴 때는 예. 무슨 지세를 내렸을까? 그래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기록,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랑 최상명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이걸 집행을 했는데 한동훈이 먼저 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밀번호도 뭐 네. 20몇 자리를 공개 안 예.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이 김건희와 서로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먼저 깔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특검 쪽에서 이 비화폰 기록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이제 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는 과정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약간 이제 뭐 부당한 청탁이 됐든 부당한 지시가 됐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과 지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한동훈까지도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여러 조사에 걸쳐 있죠.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또 이 런종섭과 예. 관련해서도 피해자로 입건됐다고 지금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딱 아니 나 아닌데 나 그때 안 했는데 이렇게 할기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본인이 FBI처럼 인사검증 한다면서요. 인사검증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외압받아서 했는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얼마나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노웅래 의원 무죄 받은 그렇죠. 거 보세요. 예. 그때 본인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면서 얼마나 특정 정파의 네네. 무슨 구성원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예. 그 난리를 치더니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십시오.